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규정하는 평형기능 장애의 진단과 등급 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쪽 귀에 있는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전정기관은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 연결되어 서로 90도의 각도로 3차원 구조를 가지면서 회전운동의 감각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 수평과 수직 운동을 담당하는 난형낭과 구형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정기관에서 보내는 감각신호는 두 줄기로 이루어진 상하 전정신경을 통해 우리의 뇌에 전달됩니다. 지금부터는 평형기능 장애의 진단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수용 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됩니다. 평형기능의 평가를 위해서는 피검자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균형 감각을 전부 잃더라도 1년 이상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평형기능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청과 달리 평형기능 장애, 특히 한쪽 귀의 기능이 나빠진 평형기능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로 판정받게 되더라도 2년 혹은 3년 이후에 재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재판정에서도 평형장애로 진단되고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됩니다. 한쪽 귀의 기능이 나빠진 일측성 평형기능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정상인 귀의 기능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귀의 평형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균형 잡힌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양측 평형기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와 마찬가지로 평형기능 장애 역시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는다는 환자의 증상 외에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평형기능 장애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한 냉온교대 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 검사로 확인하며 그 밖에 전정기능 검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형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평형기능 장애 판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온교대 안진검사입니다. 각각의 귀 외이도에 체온보다 높거나 낮은 물 혹은 공기를 넣어서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검사로 오른쪽과 왼쪽 귀의 기능을 각각 따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는 머리를 약간 높게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 귀에 물 혹은 공기를 넣고 눈의 움직임, 즉 안진을 측정합니다. 정상인 상태에서는 매우 어지럽고 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기능 소실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어지럽고 눈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정상 냉온교대 안진검사 결과입니다. 빨간 그래프가 따뜻한 물, 파란 그래프가 찬물을 웨이도에 흘려주었을 때의 눈의 움직임의 반응입니다. 정상에서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반응이 똑같고 반응 정도가 큽니다. 다음 그래프는 오른쪽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귀에 따뜻한 물을 넣던 찬물을 넣던 간에 반응이 왼쪽 귀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 귀는 왼쪽 귀보다 40% 기능 저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양쪽 전정기능 소실 환자의 결과입니다. 오른쪽, 왼쪽 귀 모두 따뜻한 물, 찬물 상관없이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걸어다닐 때에도 눈이 흔들리는 이른바 동요시 현상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십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검사는 회전의자 검사입니다. 회전의자 검사는 말 그대로 좌우 방향으로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회전 자극을 줄 때 눈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전반적인 평형기능의 평가, 좌우측 귀 평형기능의 대칭성 평가 등을 통해 평형기능 장애를 판정하게 됩니다. 환자는 외부의 빛을 차단한 공간의 회전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로 앞을 바라보도록 하고 검사자는 의자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서 환자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워낙 캄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도중 졸리지 않게 검사자가 계속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회전의자 검사의 결과입니다. 먼저 이득은
회전 의자의 속도와 자극 결과 나타나는 눈의 운동 속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전정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의자가 아무리 회전해도 눈의 운동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다음은 위상인데 의자의 회전 속도와 눈의 운동 속도 간의 각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대칭성은 오른쪽, 왼쪽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눈의 운동 속도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오른쪽 귀가 전정신경염으로 기능을 잃었다면 그래프는 위로 치우치게 됩니다. 다음에 하는 검사는 등속 회전 검사인데 우리 귀의 전정기관은 순간적인 움직임, 즉 가속도를 인식해서 반응을 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타서 출발할 때 가속도를 느껴서 차가 출발한다고 느끼고 같은 속도로 운전 중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못 느끼는 것이죠. 환자는 회전 의자에 앉은 상태로 오른쪽 혹은 왼쪽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눈의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니까 전정기관이 반응하지만 점차 반응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보시는 그래프처럼 반응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줄어들어서 0이 됩니다. 만약 한쪽 귀의 전정 기능이 나쁘다면 반응 정도가 줄어드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지겠죠. 좌우의 반응이 줄어드는 시간 차이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정기능 장애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객관적인 검사였습니다. 그 밖에 비디오 두위 충동 검사 혹은 동적 자세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위원들이 평형기능 장애 여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검사로는 환자로 하여금 주변의 도움 없이 10m를 걷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걸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환자는 복도에서 지팡이 등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10m를 걸어갑니다. 이때 검사자는 혹시라도 환자가 걷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으므로 받쳐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자는 환자가 10m를 끝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 중간에 힘들어서 쉬는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똑바로 못 걷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한 장애인 복지법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정한 평형기능 장애 등급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법 평형기능 장애 등급은 3급, 4급, 그리고 5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급 장애는 양쪽 평형기능에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급 장애는 양쪽 평형기능에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러 멈추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입니다. 5급 장애는 양쪽 또는 한쪽의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을 위한 평형장애는 2급 12호, 3급 12호, 그리고 4급 1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급 12호는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 보조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3급 12호는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4급 12호는 평형기능의 소실 혹은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간단한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법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을 위한 평형기능 장애의 진단과 판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올바른 평가를 통해 적절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